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같은 거시경제 데이터를 보고도 시장 대응을 한다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S&P 500과 다우는 반등세를 보였는데 실업률이 오르면서 노동시장 둔화세가 좀 더 선명해졌다라는 점, 이를 통한 금리 동결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 둔화세가 보여지긴 했지만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높은 숫자를 보여주면서 약간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올랐다라는 점과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많긴 했지만 그래도 20만 건 아래라는 점, 이런 점은 연준의 긴축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4%로 크게 오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시장에는 나름의 기대감과 긍정적인 정서가 깔려졌는데 이런 분위기가 비트코인 시장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번에 SEC가 블랙록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승인을 연장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예상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물 ETF 이슈는 빨라야 연말, 늦으면 내년 3월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해서 좀 더 다른 재료를 기대해 봐야 하는데 아마도 9월의 주인공은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소송 속보 상황이 전해졌는데 리플랩스의 반격, 다시 말해서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을 기각해달라는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멘트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서류에 담긴 내용들이 상당히 재밌는데 SEC 이것들은 법리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하위 테스트 적용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SEC를 쪽주는 개망신 멘트들이 눈에 띕니다. 이 역시 9월 중순 전후로 법원이 갈래타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XRP의 방향성을 크게 가로지르는 가장 의미 있는 재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소폭 빠지긴 했지만 S&P 500과 다우는 반등했고 그렇게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주간 단위로 바라보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특히 다우는 7월 이후 최고 주간 상승률, S&P 500은 6월 이후 최고 주간 상승률을 각각 기록하면서 나름의 선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서 주입된 건 고용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민간 ADP 데이터에 이어서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데이터까지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확인된 겁니다.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예상보다 많은 18만 7천 명으로 나왔고 7월 데이터는 15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숫자지만 20만 건 아래라는 점에서 둔화세 방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실업률이 7월에 3.5%에서 3.8%로 상승했고 임금 상승률은 빠졌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백업 포인트가 바로 이 뜨거웠던 노동시장의 상황이었는데 이게 슬슬 냉각되는 상황, 둔화세를 추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번 긴축 사이클도 거의 끝자락이구나 이런 정서가 시간이 갈수록 짙게 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이번 노동시장 데이터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연준이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금리 선물 시장에도 곧장 반영된 모습인데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94% 수준까지 치고 올라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의 경제 상황은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이른바 골디락스 환경으로 접어드는 모습으로도 비춰지기도 하지만 사실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잔불 정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 지금 이게 유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5.55달러까지 올라섰는데 이건 올해 최고치면서 동시에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가는 이번 주에만 7% 넘게 상승했는데 주간폭으로 봐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에 여기에다가 공급 충격까지 만약에 나와준다라면 당연히 잡힐 듯한 말 듯한 이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건 항공, 여행산업 등 유관 분야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차하면 짜증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26,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확인해주고 있고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꽤나 크게 옮겨 붙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4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9%대 초반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6,947달러를 방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26,833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가격이 24,800달러에서 31,000달러 사이 큰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곰 세력이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24,800달러 아래로 유지돼야 하고 이럴 경우에 하락폭은 19,500달러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추가 하락 가능성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심사가 모두 연기된 뒤에 가격이 26,000달러 부근으로 후퇴했는데 당분간은 지금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0주 이동평균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24,800달러에서 25,300달러까지 최종적으로는 한 번 더 후퇴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24,800달러에서 25,200달러로 한 번 더 떨어지면 이때를 1차 롱 포지션 진입 구간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어질어질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걸 연간 차트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캔들 하나가 12개월, 1년에 해당하는데 비트코인은 모든 캔들에서 4년 주기 저항선, 차트에서 블랙라인을 돌파했다. 2016년에는 738달러 돌파, 2020년에는 1490달러 돌파, 그리고 2024년 비트코인은 편안하게 46,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은색 라인 46,000달러를 반감기가 자리한 2024년에 돌파하고 2025년까지 거대한 랠리가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점, 역사적으로 그랬다라는 전제 아래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야 이렇게 반감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꽤나 어렵다라는 것은 현물 거래량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코는 지금의 거래량 수준이 이어질 경우 올해 3분기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분기별로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거래량이 2조 달러 이상이었는데 지난 7월과 8월 현물 거래량은 둘 다 3,5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9월에도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3분기 전체 거래량은 1조 달러 간당간당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거래량 역시 7월과 8월 수준이 이어진다라면 201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빨라야 연말, 늦으면 3월 정도까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 역할을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자라면 어쩌면 그 주인공은 조만간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가 이제 곧 나올 때가 됐기 때문인데 비트와이즈와 프로쉐어스 등 12개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9월 중순까지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SEC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서 레버리지 ETF까지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막을 만한 그런 명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했는데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또다시 소송 이슈로 번질 수가 있고 여차하면 그레이스케일 사건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SEC가 만만하게 지금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더리움이 모처럼 급반등 랠리를 펼쳐주지 않을까, 그게 9월 안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선물 ETF 이슈를 대기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9월 긍정적인 재료로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리플 소송 상황입니다. SEC가 중간 항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리플랩스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중간 항소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다. 법원의 7월 판결에는 지배적 법리 문제를 제시할 내용이 없다. 또 의견 불일치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는 법원이 피고인의 XRP 거래 대부분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한 것에 대한 SEC의 불만밖에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법리 문제는 한 개도 없고 존재하는 건 SEC의 불만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중간 항소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원이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을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건 제2연방항소법원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도 승인이 나면 중간 항소심이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토레스 판사가 SEC의 요청을 기각하고 리플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리플 소송 1심 판결 심리 계속 이어지고 내년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진행됩니다. 지금 양측이 법원에 제출한 스케줄 상황을 보면 4월 20일쯤 배심원 판결을 위한 정식 재판 기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갈래타기, 다시 말해서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릴지가 9월 중순 전후 시점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본인이 1심 판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배심원 판결 일정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자신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걸 항소법원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9월에는 XRP의 흐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상황이 한 번 더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 디튼 같은 미국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이걸 승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명령이 제시가 될지 정말 궁금한 지점입니다. 리플 XRP의 단기적인 시세는 여전히 엄청 아쉽게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일시적으로 0.5달러 밑으로 빠지기도 했는데 여기가 깨지면 곰 세력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상황, 그래서 0.41달러까지의 가능성, 반등할 경우에는 0.56달러까지 올라서고 이후에 0.63달러를 거쳐서 0.73달러 구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세 바라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한데 XRP 온체인 데이터 상황을 보면 흥미로운 지점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센티멘트 데이터인데 9월로 접어들면서 XRP의 온체인 거래량 48억 달러 규모, 유통량이 20억 3천만 달러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총 5위 규모의 리플에 대한 개발 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센티멘트는 설명을 했습니다. 시세는 다소 엉망인데 온체인 데이터 상황은 긍정적이고 소송에 대해서는 기대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고 암튼 XRP는 투자하기 진짜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